그러면 이제 회원님도 네. 어쨌든 저랑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네. 그때가 2022년 12월인데 음. 그때 이제 또 어디가 또 얼마나 아팠고 지금이랑 비교하면 또 얼마나 좋아졌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저는 22년도에 만났을 때 팔이 한쪽이 너무 안 좋고 양쪽 다 파열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네. 그냥 같이 일하는 파트너가 그래도 하체 운동이라도 하라 그래가지고 끌려갔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담당 PT 선생님하고는 빨리 헤어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또 이렇게 이제 못 만나고 이렇게 그냥 세션비 이제 이렇게 후루룩 날아가겠구나. 그러고 반 포기한 상태에서 선생님 딱 만나 뵙고 그래도 그냥 뭐 시작을 했으니까 해야 되겠다고 선생님한테 하겠다고 제가 얘기를 그쵸. 했는데 그때 어깨가 다 파열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네. 네. 그리고 거기에 막 이렇게 석회도 많이 껴있고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석회가 많이 껴있는 상태고 오른쪽은 오른손 잡이니까 워낙 심하게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이 했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엄마에 비해서. 근데 오른쪽은 그래서 워낙 안 좋고 왼쪽은 짐을 이렇게 뭐 매장 옮기는 과정에서 짐을 겁없이 막 들어 올려서 던졌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못 쓰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 운동은 없으니까 제가 선생님 만나 뵀을 때도 팔하고 어깨 빼고만 운동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선생님이 그 어깨의 주변 근육을 강화시키다 보면 좋아질 거다 해서 저는 한 반신반의했어요. 50대 50으로 그게 말이 될까?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병원을 다녀도 그치. 병원을 다녀도 안 되고 그치. 막 선생님들마다 근막을 막 뜯어내야 된다 그러면서 막 그냥 베드에 눕혀놓고 해서 그냥 그 다음 날은 2, 3일 끙끙 앓고 몸살을 앓고 막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하냐고 그랬거든요. 하지 말라고. 이거는 뭐 사람을 잡는 것 같다. 운동하지 마라. 운동 가서 그거 누워서 맨날 1시간 동안 뜯어냈어요. 그렇죠. 막 억지로 팔을 올리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상태에서 선생님이랑 그냥 하체부터 계속 시작하고 다른 운동부터 하나하나 시작하면서 한 6개월 되니까 조금씩 차도가 보였어요. 저는 네. 제 기분상으로는 그랬는데 습관이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습관을 저는 계속 했거든요. 네. 왜냐면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이제 근육이 소리도 나고 좋아지는구나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팔을 들고 뿌드득 소리도 내보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막 거의 질색하시면서 하지 말라고 계속 그래서 그 습관 잡기도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는 한 1년 선생님이랑 만나고 나서는 어깨에 대한 스트레스는 완전히 이제 없어졌고 그 병원에서도 다 의아해할 정도로 침 맞고 뭐 치료받고 물리치료하러 가고 그랬던 걸 아예 다 끊었으니까 운동만 했어요. 그냥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하다가 선생님이 이제는 살 빼는 걸 하자. 그래야 운동이 더 또 올라간다. 이제 단계가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체중을 감량하자 해가지고 제가 아프니까 선생님이 체중 감량이나 식단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셨었거든요. 한 1년 동안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체중 감량을 계속해서 한 10kg 이상 빠졌거든요. 그렇죠. 예, 예. 10kg 빠지고 옷이랑 옷은 다 버렸어. 버려서 옷을 옷사격이 이렇게 나갔어요. 옷을 이제 그런 옷을 입기가 싫은 거예요. 네. 옛날 제가 거 큰 거. 가려야 예, 되니까. 그러니까 원피스나 박시한 남방이나 박시한 자켓을 입다가 이젠 그런 옷을 입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어쨌든 선생님 만나서 근데 지금 너무 좋아졌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 선생님이 팔을 요만큼 올리면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왼쪽이 너무 고통스러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아플 때 그 이제 뭐 일상생활 속에서 자동차를 타고 있을 때 급정거할 때 막 어깨 네. 아프고 그런 불편한 부분들도 좀 많으셨고. 그거는 진짜 그러니까 그 드라마에서도 어떤 남자분이 골프를 치다가 50견이 왔을 때 골프를 드라이브 스윙을 하다 말고 떼굴떼굴 구르더라고요 드라마에서. 근데 전 동변상련을 느꼈어.
저는 골프는 아예 생각도 못했어요. 그거는 그냥 선생님한테도 혼날까봐 비밀로 1년, 그러니까 한 6개월 전부터 배운 건데, 네. 하면서도 저는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음. 다칠까봐. 다치면 나는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거의 죽겠다. 막 이러고. 하겠어요. 선생님 몰래 아, 운동을 원래 2시간씩은 해야 되는데 1시간 하면은 선생님이 오늘은 빨리 가시네요 그러면은 찔려가지고 막 고개 숙이고 막 가고 그랬던 이유가 제가 또 이 어깨가 좋아지니까 언감생심 꿈도 못 꿨던 그 골프도 연습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스윙을 하면서도 되게 어색했어요. 다칠까봐 그 프로님이 왜 이렇게 로봇 같이 자세를 취하냐 그랬더니 저는 저를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아직도 얘를 보호하려는 그런 그 본능적인 그 움직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막 되게 딱딱하고 부자연스러웠는데 그것도 다 이제 조금씩 이제 제가 이제 저의 어깨를 어떻게 컨트롤되는지 아니까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클락션을 울렸을 때 1년 반 전에 울렸을 때는 화물차가 이렇게 여자들이 운전하면 붙잖아요. 그러면서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게 해요. 그래가지고 빵 눌렀는데 정말 뒹굴어졌어요. 움찔하다가 그 움찔에 제 팔이 부서지는 것처럼 아팠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선생님 막 웃으셨잖아요.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막 빵빵 울리는 차 옆에 가봐라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근육이.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오바야 막 이런 식으로 쳐다봤거든요. 제가 운전석에 앉아있다가 떼굴떼굴 굴렀어요. 정말 너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화물차 아저씨도 이해가 안 가지. 그냥 습관적으로 빵 누른 건데 나는 그거에 막 완전히 깜짝 놀라면서 깜짝 놀랄 때 그 모든 근육이 와 자지러지겠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일단은 이런 과정 등을 통해 가지고 제 삶의 질이 너무 올라왔어요. 뭐 속옷 입는 것부터 최악이었거든요. 그리고 자켓을 아예 못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살이 쪄서 안 맞는 거랑 다르게 왼쪽 팔이 안 들어가요. 네. 이게 팔이 안 뻗어지니까 이렇게 껴서 이렇게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입으면 여성분들은 아시겠지만 핏이 안 나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가 두둑하니 뭔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나중에 얘기해 주셨는데 얘를 보호하려고 뭔가 움츠리고 더 이렇게 웅크리 있는 그 자세가 그대로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켓을 입을 수가 없어요. 여기를 다 끼워놨는데 여기는 더 안 들어. 여기서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그래서 그랬던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이제는 뭐 옷 사러 가면은 사이즈가 계속 줄어요. 선생님이랑 막 너무 막 타이트하게 운동을 안 해도 조금만 긴장해서 운동을 하면은 제 몸을 잡고 선생님이 계속 대화해라. 순환을 시켜야 된다. 대화해라. 안 먹으면 안 된다. 계속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 때문에 이왕이면 칼로리는 뭐 낮지만 가성비 내가 운동을 할 때 시너지를 올릴 수 있는 음식 먹고 계속 그렇게 저랑 얘기하면서 먹어가니까 때로는 뭐 치팅데이 할 때 조금 뭐 밀가루도 먹고 싶을 때 먹고 스트레스 안 받고 먹거든요. 근데 계속 사이즈는 줄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고객님들이 일단은 저보고 다 놀래. 너무 놀래가지고 다 못 놀래. 알아보세요. 응. 못 알아보고. 다 놀래. 그래서 저 역시도 고객님들이 운동을 엄청 많이 시작하시고 카톡으로도 전화 와서 필라테스는 어딜 가면 좋겠니? 난 필라테스의 필도 모르는데 필라테스는 어디로 갔으면 좋겠니? 뭐 이러면서 저한테 다 자문을 구하실 정도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하는 정도가 이제는 선생님도 저랑 타협이 안 되는 선생님이기도 한데 저도 그 선생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 사람들이 다 정상으로는 안 보더라고요. 또 이렇게 따라오는데 그렇게 왔으니까 한 이제 2년이 넘어가고 3년 다 돼가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그게 이제 너의 라이프가 됐다. 이제 습관이 된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좋아하세요. 건강해지니까. 다 보고 다 놀래. 그렇죠. 못 알아보니. 그 회원님 2019년 사진 네. 그거 보조 자료로 같이 올라가도 될까요?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운동하시면서 우선 첫 번째로는 가장 스트레스였던 뭐 어깨, 네. 어깨를 비롯해서 뭐 이제 허리, 네.
뭐 이런 부분들 맞아요. 이렇게 다 좋아하시고 동시에 이제 체중이 감량돼서 뭐 이제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지만 그래도 맞아요. 막상 이제 빼보니까 네. 더 예뻐지기도 했고 응. 더 예쁜 옷도 입을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삶이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좀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너무 좋죠. 좋죠. 너무너무 행복하고 일단은 저희 딸이 거의 49kg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마르면 47kg 막 이렇게 가요. 걔랑 옷을 상의는 다 같이 입어요. 누가 그래서 옷인지도 누가 몰라. 건지 몰라. 그리고 그 운동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많고 운동에 네.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어요. 원래는. 음, 저는 운동을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운동에 대한 압박이 있어서 선생님도 그걸 다 캐치하시거든요. 억지로 와서 하는 척 하는 거를 막 선생님은 참고 계시다가 참다 한마디 하시고 저도 의무적으로 했을 때가 있어요. 슬럼프가 네. 올 때. 근데 그런 게 이제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운동을 엄마랑 똑같은 생각이에요. 아 조금 더 빨리 할 걸. 막 그런데 그래서 젊고 막 건강한 친구들한테도 운동에 대한 거 다른 거 겉멋들어서 하는 운동 하지 말고 PT 받아라. 헬스도 그냥 자유 헬스는 너가 잘 알지 못할 때는 그게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래도 뭐 형편이 어려우면 세션을 줄이더라도 정확하게 배우고 그걸 공부하면서 내 운동의 그 레벨을 올려가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 제가 후배들이나 뭐 자식벌 되는 애들한테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20대에도 운동을 분명히 할 수 있었는데 PT까지는 안 받았었어요. 그냥 혼자 하다가 재미없으니까 관두고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 이렇게 빨리 시작했으면 나는 아프지도 않았었고 살도 안 쪘었고 그랬을 것 같은데 라는 후회가 더 많아요. 사실은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딸한테 되게 집착하듯이 했는데 딸도 그게 이제 잔소리고 간절하지 않으니까 맞아요. 사실 맞아요. 회원님이 또 이렇게 네, 여기까지 무섭게 막 올 수 있었던 이유도 네, 과거에 너무 지긋지긋하게 아팠던 그 경험을 네, 마지막 올려주고 싶지도 그쵸, 않고. 마지막 희망의 운동으로 좀 벗어나 보자 네. 그런 간절함으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잘 이게 올라오지 않았나 네.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회원님이 이제 이렇게 뭐 어깨나 뭐 외관 관절들이 다 좋아지고 그리고 제가 그 두 번째로 진행을 하려 했던 부분이 체중 감량을 통해서 건강 검진을 좀 잘 맞아요. 나오게끔 네. 제가 하려고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번 건강 검진 결과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낮게 나왔잖아요. 네. 담당 그 주치의분께서도 이렇게 낮아지기가 좀 힘든데 네. 어떻게 떨어졌냐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말씀하실 정도로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해 주신다면 그게 제가 콜레스테롤 이제 갱년기니까 다 높아진대요. 네. 높아지는데 근데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은 안 높아지고 나쁜 콜레스테롤만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 처방을 받아야 된대요.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가니까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그러고는 저는 그냥 그런 대로 그냥 계속 먹으면서 안 잊어버리면 먹고 까먹으면 안 먹고 그렇게 하면서 운동할 때 선생님한테도 말씀도 안 드렸고 그리고 그냥 했는데 1년 지났나? 1년 지나고서 건강검진 받고 콜레스테롤이 너무 좋아졌다고 깜짝 놀라면서 약도 안 먹어도 될 것도 같은데 이렇게 소량이니까 먹고 싶을 때 먹어라 이러고 처방해 주셨거든요. 네. 조금 잘 친한 선생님이라서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그냥 운동해서 너 운동을 얼마나 하니? 막 이렇게 물어. 그래서 한 매일매일 2시간? 꿰부리고 그러면 토탈 그런 시간 빼고 2시간이요. 그랬더니 매일매일? 근데 주말은 빼고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좋은 콜레스테롤은 정말 높고 나쁜 콜레스테롤 지수는 낮아가지고 사실상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고. 이게 이제 제 회원님 중에 다른 분도 이제 똑같이 대학병원 교수 의사님이세요. 그분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치 떨어지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이렇게 딱 이렇게 식단에 대한 생각을 해봤는데 안 좋은 거만 먹었어요. 근데 운동을 하니까 제 몸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패스트푸드 먹고, 그러니까 음식을 굶으면 굶었지 야채 샐러드랑 뭐 이렇게 닭가슴살을 즐겨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선생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너지가 안 올라오면은 꼭 제가 식단을 안 하면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꿔요. 그 운동의 그 목표치까지는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계속 먹으려고 하고 굶지 않으려고 하고 저는 거의 한 끼만 먹었어요. 원래 일할 때는. 아침은 뭐 늦어서 못 먹고 점심은 바빠서 못 먹고 저녁을 푸지게 먹고 그냥 자버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침, 점심, 저녁을 무조건 철저히 먹었어요. 예. 근데 뭐 식단이 헤비하진 않아도 그렇게 먹어야 운동할 때 힘도 네, 쓰고 하니까. 운동할 때 힘을 못 쓰는 거야. 네. 저녁 먹은 걸로는 어림도 없고 굶어서 가고 바빠서 헛헛거리다 선생님 만나면 그 하루는 계속 혼나는 일만 있는 거지. 그래서 제 식단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파우더가 됐던 뭐 선식이 됐던 아침에 가볍게 그렇게 먹고 계란이나 뭐 단백질 뭐 우유 같은 거 하나 먹고 점심은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 식단 먹고 저녁은 좀 운동하고 나서 조금 지치니까 쬐끔만 먹고 그렇게 해서 바꿨는데 그거랑 운동이랑 딱 맞아 떨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번 올해도 엄마랑 건강검진 해가지고 선생님한테도 이제 알려드려야겠다 그러고 있었던 찰나죠. 그쵸. 엄마는 해야 네, 되고 검사하시는 시기이기도 하니까. 12월에 항상 했으니까. 그래도 그 엽서 왔어. 아 그래? 콜레스테롤 검사해야 응, 되는 거. 응. 그러니까 선생님도 궁금해하시고 네. 선생님도 그걸 다 체크하시는 편이에요. 같이 노력해 왔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치가 또 중요하잖아요. 뛰기 싫은 거 그냥 뛰시고. 네. 맞아. 근데 사실 엄마 같은 경우는 러닝을 하는 거를 상상을 못 하거든요. 저도 원래 러닝머신에 그렇죠. 서 있는 게 멀미가 나는 사람인데 저도 인터벌하고 막 달리는 거에 대해서 막 되게 더 달리기 위해서는 좀 더 살을 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엄마가 달리는 거 보면 신기해가지고 네, 그거는 아무도 상상을 못 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80대, 유튜브로 막 네. 제가 보여줘야지 믿어. 네. 말도 안 돼, 막 이러고. 너희네가 뛴다고. 엄마의 안부를 유튜브로 보여드려. 엄마랑 같이 안 했을 때는. 그 충격받고 시작하신 제 고객님 두 분, 부부도 있어. 응. 엄마 거 보고 응. 반성하시고 바로 시작하셨어. 그쵸. 60대 이게, 분이. 네. 저도 사실 회원님을 가르치고 나서 응. 웬만하면은 응. 80이 넘는 나이에 운동을 배운다는 거는 생각도 못해요. 60대, 응. 70대 때 좀 고민을 하지. 그치. 그쵸. 응. 그래서 그분들에게 응. 엄청나게 많은 동기부여와 용기가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아니, 내가- 걸음걸이랑 눈빛이랑 기억력이 완전히 틀려졌어요. 네. 운동을 하고 안 하고. 응. 지금도 저도- 영상 보면은 네. 80대가 나이라니 믿기지 않는다. 뭐 이런 맞아요. 댓글 달릴 거예요. 네, 맞아요. 저희 네. 엄마 뭐 저보다 더 잘하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네. 회원님은 네. 그동안 또 운동을 많이 좀 접해 보시면서 이 운동도 해보고 저 운동도 해보고 그리고 또 이런 트레이너와도 운동해보고 저런 트레이너와도 맞아요. 운동해보고 네. 이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네. 뭐 모든 트레이너분들이 다 훌륭하겠지만 네, 네. 이게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죠. 각각의 그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회원님이 느꼈을 때 네, 네. 다른 분들하고 또 비교를 해봐서 음. 저만의 뭐 특색이나 뭐 좋았던 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선생님 만나러 오려면 응. 사실 거의 40분 이상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때 이제 네. 멀리서 오시니까 선생님들하고 있었던 특색이 다 달랐는데 얘기만 하다가 끝나는 선생님도 있고 그리고 정말 눕혀놓고 치료만 하는 선생님도 있고 그리고 막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제 뭐 일을 하다 보면은 프로적으로 프리랜서처럼 일을 해야 되니까 뭐 회원을 많이 받아야 되는 선생님은 자기 체력 안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 오늘은 그냥 많이 피곤하신가 보다라고 할 때도 있었어요. 사실 서운할 때도 있었는데 근데 선생님한테는 제가 제가 다른 트레이너 선생님을 흉보거나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제가 좀 쉬고 싶은데도 피도 눈물도 없구나. 막 이겨버리는 거야. 저랑 타협이 안 돼. 그러니까 선생님은 강성이고 저는 근데 선생님 같은 사람을 안 만나면은 절대 제 몸이 바뀌질 않는 맞아. 사람이에요. 제가 엄마랑 운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을 찾아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여기 소개시켜줬던 친구들이 이제 거리상 못 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다가 이제 못한 애들도 선생님하고 비슷한 사람을 찾는 거 그게 되게 어렵대요. 왜냐면 다 요즘은 다 그렇지가 않으니까. 근데 선생님은 딱 이렇게 집중해야 될 사람들 말고는 푹 쉬시고 다시 또 선생님 운동하시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확실히 다르구나. 그래서 왜 저는 그래요. 고객님들이 멀리까지 가. 그 집 앞에 헬스장 그렇게 많지. 많은데 많죠, 요즘 많죠.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해요. 제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나를 연예인은 아니지만 선생님이 나를 할 때는 나 말고는 집중을 아무것도 안 한다. 내가 다칠까 봐도 집중하시고 내 자세에도 집중하느라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해. 그러니까 그 먼 데를 차 타고 뭐 하는 걸까 내가 이해를 못해. 근데 다른 헬스 할 때 선생님들은 저를 이렇게 저는 분명히 뒤에 등 근육이 어떻게 나오는지 선생님이 봐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다른 회원들하고 인사하기 바쁜 거야 다른 선생님들. 오늘 일찍 오셨네요. 말해서 아는 척하는 거. 물론 그것도 좋지만 저는 그때 그 하나 올릴 때 되게 중요하게 힘을 다지고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막 허망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선생님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되게 감사하고 저한테만 딱 집중하시고 진이 다 빠지는 모습에 제가 또 조금 감사하고 또 그랬어요. 어쨌든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 또 이제 언제 또 만나? 그러니까 선생님 멀리 갈까봐 걱정이야 다들. 어쨌든 고마웠어요. 노인네도 그냥 그걸 극복을 해주고. 네. 운동 제일 잘하지 뭐. 그 세 분이 어디- 제일 네. 잘했던 거. 어디 가셔도 회원님 운동 잘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네. 인터뷰 여기까지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